네, 상무님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상황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또 말고도 중국도 왜냐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계속 경제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 사실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지금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쉽게 말해 앞으로 뜰 테마 뭐 중국에 이제 어떤 사업들 유망한 사업이 있는지 오늘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 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도 중국은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네,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아니지만 이제 저속이지만 어디 5%가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저속은 아니죠.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지만 그렇죠. 투자의 기회는 있다. 그렇죠. 큰 규모의 성장일 텐데 과거에 이제 20년 동안 아니면 기간을 좀 늘려서 30년 동안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었던 기관들이 주 원인들이 산업들이 어디냐면 노동 집약적 산업 아니면 또 부동산 주도의 고속 성장 그리고 수출 주도의 경제 개발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어떻게 보면 고속적인 그 개발보다는 양보다는 질로 이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첨단 산업들, 첨단 기술 산업이라든가 그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AI,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경제 의존도는 감소시킬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이슈를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노력은 이미 그 전부터 기울여 왔고. 그래서 과도한 이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축소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제조업 현대화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내수 수요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첨단 산업들 중에 중국 정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던 산업은 뭐냐면 그 탄소 중립 있잖아요. 2030년까지 맞춰야 되는 거. 중국은 이제 그걸 굉장히 모든 정책에서 나왔던 꼭 달성해야 될 목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에너지 차량,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계속 성장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아직 그 과거 성장에서 그거를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 빅테크 쪽에서 주도 성장이 이제 신주도 성장 아니면 경제 성장 동력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한번 그 모든 그 정부에 대한 총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규모에서 어떤 섹터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5% 성장보다는 이 섹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 아니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섹터는 약간 안정이 취해져야 되죠. 그게 안정이 취해졌을 때 중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도로 성장할 섹터가 이제 테크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테크 섹터 중에 그러면 이제 신성장 동력 관련해가지고 지수는 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중국 그 온쇼어에 상장이 되는 A주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이넥스트 지수라고 중국 본토 심천에 상장된 지수들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고요. 네, 중국 성장 동력이라고 꼽히는 정보기술, 벤처 사업 기업들에 투자하는 종목들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위 배터리 기업 있죠. CATL 이 가장 그 비중이 높은 종목이고. 홍콩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너무 자세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지겨우실 수 있긴 하겠지만 항생테크죠. 이제 동양의 나스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형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 강은혜 이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 생각엔 중국 투자자들이 자금이 유입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 테마라고 아니면 그 지수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게 이제 상황이 있지만 지금 보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향후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생테크의 또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중국 완성 전기차 그러니까 리샹이라든가 아니면 BY라든가 엑스팽이라든가 리오토 같은 건 지금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다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상위 종목에서 1,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엔 전기차가 굉장히 완성차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 순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 기록을 보면은 그 리오토가 이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30개 종목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하나는 본토에 상장된 차이넥스트 지수, 하나는 홍콩에 상장된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일 것이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국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성이 약간 제한돼 있어요.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적격 투자자를 투자하는 QF라는 개념이 있죠. 그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라이선스를 갖고 쿼타로 투자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타커넥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북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요. 네, 스타커넥트 같은 경우에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있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그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속도가 조금 더 완만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등이 홍콩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일어난다고 있는 그런 가정하에서요. 그러면 또 이제 왜 홍콩이 엄청 빠른 속도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거냐? 항생테크 지수가. 홍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있잖아요. 네, 공매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있는 공매도 포지션들 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가정하에,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 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상승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반등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금융 쪽에서 아니면 트레이딩 쪽에서 하이스트 비타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많은 이득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항생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차이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긴 하죠.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네. 지금 항생테크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CSOP에서 제일 많이 그 자산 규모가 있는 게 항생테크잖아요. 네. 항생테크가 이제 다른 수많은 지수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사실 가장 거의 제일 비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그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항생 과거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물론, 투자의 입장에서 주식이라는 건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항생이, 이제 망하지 않고 계속 잘 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저가 매수가 맞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건데, 제가 이게 말을 좀 왜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사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 중국의 이런 이제 그 주식시장, 특히 그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는 사실 좀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중화권으로 홍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냥 그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항생테크가 다시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를 아무래도 밝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 이야기는 아닌데, 아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노동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저탄소, 제로탄소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 중국에서 이 저탄소, 제로탄소 정책 진짜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 물론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아까 그 미국의 그 중국 그 비호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도 사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고, 중국의 이제 뭐 국가적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 이제 좀 안 좋아서 좀 그런 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 너무 길어진다. 딴 게 아니라 그 미세먼지 얘기.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기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주식이 어떻게 되든 물론 주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그렇죠.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친환경 이런 산업들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게 좀 빨리 좀 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렇죠. 잘 되고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미세먼지가 빨리 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항생테크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는 말씀드릴게요. 10개 얘기해 주셔도 그렇죠. 됩니다. 네네. 항생테크가 굉장히 많이 빠진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항생테크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아니면 어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에서는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시행착오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그때 이제 공동부유라는 게 가장 이제 큰 배너처럼 깃발 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효되긴 했었죠. 근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 부서도 굉장히 많은 관계 부서들이 있었고, 이제 그 어떤 한 메시지가 위에서 밑으로 전달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 메시지가 그럼 이 부서에서는 이거를 해, 저 부서에서는 저거를 해, 명확한 지침이 떨어졌다 그러면 약간 일관적인 정책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규제들을. 근데
우선 메시지는 정해졌고 각 부서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각 경제 부처 간 아니면 정부 부처 간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은 부족했던 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육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영어를 교육한다는 온라인을 교육하는 기업들. 거기서 이제 공동 부유가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교육하는 기업들이 사교육이니까 이것들을 없애버려야지. 이게 문제라고. 근데 그런 판단들을 교육 그 관계 부처에서 내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국가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규제들. 그리고 메이티완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앱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딜리버리를 하는 그 딜리버리맨이라고 하죠.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용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메이티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그 규제를 맞았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알죠. 이제 봤을 때 이제 마윈이 어떻게 보면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발언에서 문제가 썼던 거고 중국 정부는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가 없는 정부고 너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에서 약간의 균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 규제들이 계속됐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월쯤이었어요. 그 중국 정부에서 그걸 총괄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향후 앞으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이제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균일한 정책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하실 때는 HSI보다는 항생테크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주가를 표현하는 그 비율들이 있죠. 뭐 PE라든가 PBR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 하방 압력을 없애는 요인들만 제거만 되면 아니면 그 요인들이 좋아지기만 하면 가장 큰 상승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게 항생테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